1월 4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가 리부트됩니다. 백인 잔치로 불리던 아카데미가 변화합니다. 헬조선 영화제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안세입니다.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 등 소설 배경의 판타지가 극장을 휩쓸자 해리포터처럼 진짜로 성장하는 배우의 모습을 담으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나니아 연대기는 2005년 1편의 대박 이후 2008년 캐스피안 왕자의 대실패로 디즈니는 나니아 판권을 20세기 폭스에 팔아버립니다. 그 후 제작된 2010년 새벽 출정호의 항해는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폭스한테 벌어주며 대흥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영화화되지 않더니 나니아 연대기에 대한 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원작 소설 중 6번째로 출간된 은의 의자를 원작으로 하는 각본은 이미 작년에 완성이 되었고 전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수십 년 후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 새로운 제작팀과 배우 등으로 리부트격이 될 영화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나니아 연대기. 네. 일단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한세 씨가 싫어하시는. 네. 제가 판타지를 거의 안 봐요. 그쵸, 파네미로 예. 이런 거는 재밌었는데 뭐 어쨌든 시리즈물로 막 가는 막 해리포터나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거 잘 안 봐서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신 건가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어떤 영화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총 소설책을 원작 소설은 7권이 나와 있고요. 아직 완결은 안 났어요. 근데 작가분이 이제 별세하셔서 완결이 안 난 거라 완결은 영원히 안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전반적인 이야기로 봤을 때는 4명의 남녀가 완전 어린아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나니아라는 판타지 속 세계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혹시 뭐 옷장 이런 데로 통하나요? 그게 1편이 그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보셨나요? 아니 광고에 옷장으로 지나가는 게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영화는 호랑이가 얘기하고. 그쵸. 사자인가? 사자가 사자. 네네. 그 사자가 리암 니슨 씨가 연기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약간 이게 종교 색채가 좀 있긴 해요. 약간 예수의 그런 것들 많이 따와서 그 사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리즈로 가다가 그러니까 흥망을 계속 반복하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시리즈에 지속을 못하고 다시 이제 리부트. 근데 솔직히 이걸 리부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영화판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봐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저는 원작 소설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배우들이 그냥 나이 때문에 그냥 캐스팅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은 등장 인물들이 아예 바뀌어서 아예 새롭게 제작되는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뭐 아이들이 잘하면 아이들 확 잘하니까. 네, 엄청나게 사실 금방 울버린 정도 오래 하는 건 정도는 그냥 저냥 막 이렇게 캐릭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좀 생겨도 그냥 저냥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많이 늙어서 많이 늙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이 울버린은 그 수염하고 그 특이한 머리 스타일. 인물이 배우가 너무 잘 어울렸죠. 네, 그거기 때문에 사실 주름이 더 생겼어도 그렇게 티가 많이는 안 났어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터미네이터에서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로봇을 늙는다라는 어이없는 설정을 한 거보단 네, 훨씬 나았던 그런 건데 사실 해리포터도 그렇고 아이들은 확확 자라잖아요. 그렇죠. 해리포터도 어떻게 보면 기획을 정말 아이가 적당히 자랐을 때 딱 멈추는 그런 좋은 기획을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보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네, 잘못하면 해리포터가 더 늙으면서 못 찍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인물이 될 수 있었겠죠. 이제 나니아의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또 너무 먹었고 뭐 해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로 뭐 투입이 되면 뭐 리부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리즈라고 할 수도 뭐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스타워즈가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때 만약에 시즌 1, 2, 3와 4, 5, 6가 이제 다른 그쵸. 캐릭터들인데 지금 7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캐릭터들로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시리즈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백인들의 잔치라 불리며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게 불었던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거나 연기를 했어도 흑인들은 후보에 잘 오르지 못해서 말이 참 많았는데요. 그 결과 시청률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점점 논란이 커지자 배우들의 보이콧 선언이 줄이었고 이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시청 거부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카데미 시상식 측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우선 아카데미 회원 중 여성 및 소수계 비율을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 평생 유지되던 회원의 자격을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변경해서 3번의 갱신을 이룰 경우 그때 다시 평생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회원 자격은 올해 안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성과 인종 등의 다양성을 대표할 위원 3명을 더 선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아카데미 회원들이 뽑는 영화가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수가 뭐 평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회원수요? 예. 회원수는 많긴 하지만 아카데미가 그렇죠. 오스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오스카를 못 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가장 권위 있는 상이긴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카데미 회원이 뽑지만 예. 이 사람들은 어떤 검증과 검증을 거쳐서 뽑힌 그쵸,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뽑는 영화는 거기에 어느 정도 이제 맞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인기 순으로 뽑는 것보다는 그쵸, 예, 이게 맞아요. 훨씬 권위 있는 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백인들 남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었나 봐요. 대부분의 회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뽑히는 영화들이 약간 백인들 위주로 뽑혔던 게 많긴 하죠. 이번에도 남녀 주연들은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요즘 감독들도 뭐 예. 이렇게 보면 특히 예. 감독들이 되게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고 맞아요. 지금 보면요. 예. 특히 뭐 음향 감독 같은 경우에도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고 그런 거로 보면은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아카데미가 이제 시상하는 거 보고 보면 백인 잔치라는 느낌이 잘 안 들었었거든요. 시상하는 것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네. 번째로 헐리우드에서 유색인종들이 출연하는 그리고 주연을 맡는 아니면 주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물을 맡는 네. 역할이 많지 않았어요. 아, 흑인들이나 그쵸. 동양인 역할 자체가 예. 많지 않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 중에서도 괜찮은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역할 중에서도 그 흑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뭐 인상 깊은 조연 중에도 괜찮은 역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오르지 못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인물, 흑인물 뭐 이렇게 따로 많이 영화들이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예술 작품을 담은 영화들 경우에 그나마 좀 아니면 대작 같은 경우가 이제 흑인, 백인이 좀 골고루 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후보에는 그래도 꽤 많이 오르니까 저는 잘 몰랐었고 이번에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서도 초반에 주인공이 이제 흑인과 네.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이분들이 또 후보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안 올랐을 것 같죠? 왠지? 제 기억엔 안 올랐을 것 네, 같아요.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뭐 어쨌든 그 캐스팅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우리나라도 되게 심해요. 여자들이 그 주요 역할을 맡는 영화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여자들은 대부분 근데 소모품 쪽으로 저는 나오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게요. 뭐 또 이게 손예진 씨 얘기가 나와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센 사람 있잖아요. 예. 아주 강력한 여전사 느낌의 여자 캐릭터가 네. 몇 명 없어요. 뭐 기껏해야 이제 7강구에서 개망하신 7강구를 괜히 찍은 누구죠? 그 하지원 씨. 하지원 씨. 네, 하지원 씨처럼 예. 뭐 이렇게 액션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해도 강렬해 보이고, 근데 뭘 해도 액션 씬에 안 어울리는 분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그 연기의 역할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지 않나, 한국 여성 배우들이. 근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주어지지 않아서가 문제 아닐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뭐 델마와 루이스 같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작에 안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죠. 그리고 실패한 작품 많아요. 따라했다가. 많긴 많죠. 네. 예. 근데 대부분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연출적인 문제도 있지만 캐릭터를 제대로 못 살리는 어떤 연기자들의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남자 연기자들은 굉장히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예. 한국 여자 배우들은 아무래도 예쁘기만 해야 기회가 자꾸 주어지니까 예. 이 캐릭터가 강한 분들은 기회가 없어지니까 예, 맞아요. 기회가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그 경험이 부족해지고 예. 그러니까 악순환의 계속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외모보단 어떤 캐릭터성인 어떤 배우들을 섭외해야 하지 않나. 이건 정말 많이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맞아요. 그 외국에 보면 이제 그 정말 인상 깊은 그 레지던트 이블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남미계인 그 여성 배우가 한 명 있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분도 보면은 그 캐릭터로 정말 여러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쵸, 심지어 맞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멜로디 찍은 거 하나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멜로디 찍었어요. 예. 와 이게 그 캐릭터로 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예. 우리나라 조연 분들 남자 조연 배우들은 특색 있는 배우들 정말 맞죠. 어떤 색깔이 원하면 이분 쓰고 어떤 색깔이 원하면 이분 쓰고 이게 있는데 예. 여자 배우분들은 예쁜 배우만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제작자분들 그리고 감독분들 예쁜 것만 찾지 마시고 좀 특색 있는 색깔 있는 배우들도 많이 좀 캐스팅 해주셨으면 앞으로 그런 영화가 나와서 여자 그 연기자분들이 좀 예. 많이 자기의 탤런트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좋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여러분을 가장 크게 좌절케 했던 말이 있나요? 제2회 팝업 시네마테크에서 헬 조선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29일 금요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이 영화제는 2시에 리바이던을 시작으로 개봉 영화 디스 이즈 잉글랜드, 증오, 서둘러 천천히,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서울시민청 바스락홀이며 2시와 5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홈페이지와 모 극장에 문의하세요. 아니 헬조선 영화제가 뭐예요 정확히 그럼? 헬 조선이라는 주제로 해서요. 이제 6개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저예산 영화 아니에요. 단편 영화 아니면 뭐 리바이던 같은 영화도 개봉했던 영화들인 그렇죠. 거죠? 대부분 다 개봉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소개가 좀 안 됐지만 꼭 이건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헬조선 영화에 뭐 소수 의견 베테랑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헬조선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많이 안 본 거 위주로 아니면 극장에서 큰 흥행을 못했던 거 위주로 작품성은 있지만 사람들이 극장에서 찾기 힘들었던 영화들 그런 거 위주로 선별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디스 이즈 잉글랜드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화는 제가 솔직히 잘 안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확 남는데 이거 되게 괜찮았던 영화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이 헬조선 영화제를 6편을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2시와 5시 표가 나눠져 있어요. 무료 영화제입니다. 이렇게 하고 2시 거, 5시 거 보고 뭐 또 다음 날 2시,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는 거죠? 아마 금요일 2시 거는 2시 5시는 참 사람들 많이 못 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 보고 나면 이 나라가 진짜 헬조선이구나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글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교과서도 바꿀 마당에. 근데 이게 자긍심을 떠나서 외국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까요? 뭐 우리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 영화 중에 외국 영화가 있어요? 많죠. 근데 왜 헬조선이죠? 외국 영화에서 우리나라를 표현하나? 우리나라와 빗대서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빗가 만약 그 나라 일이지만 그렇죠. 진짜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랑 흡사하지?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렇군요. 그 우리나라 헬조선이란 단어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그러니까 2015년을 뜨겁게 달궜던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 이런 단어들인데 네. 이런 게 처음에는 저희 영화 씹어먹기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처음에는 이런 우습게 말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를 바꾸는 가장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됐어요. 점점. 그쵸, 왜냐면 맞아요. 막 JTBC 이런 데서도 한 해를 말하는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예. 금수저, 흑수저, 헬조선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 그렇죠. 그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을 바로잡을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뭐 다른 나라 역사들인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되짚어보고 그리고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머리를 싸매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초석이 될 만한 단어였다. 그렇죠. 자꾸 말을 하고 자꾸 네. 아프다는 표현을 하고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지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불편하게 다가왔던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조만간에 어떤 추억,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역사에 뭐 이렇게 어떤 헬조선 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르네상스 시기 이런 것처럼 헬조선 시기라고 해서 그냥 우리의 시대가 어떤 명칭으로 그냥 기억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쵸. 우리 자식 세대는 좀 더 이렇게 잘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좀 바래요. 저도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혼자 하려니까 이상하네요.